이번 이슈는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인데요. 김정은 이제 열차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푸틴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논의할 거라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인터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방문 기간 김정은이 푸틴과 만나 회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김정은은 현재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중국이나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는데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지난 달이었나? 지지난주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친서가 오고 갔다라는 얘기도 미국에서 먼저 흘렸고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도 4일날 뉴욕타임즈가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다음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면서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먼저 흘렸거든요. 흘리면서 내용까지 다 나왔어요. 무기 거래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식량 달라고 할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3국이 이딴 식으로 관여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미국이 이러는 거는 희한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국제적인 왕따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걸 저는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고 부정하고 싶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국무부 대변인이 한 소리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상대방 정상이나 아니면 타국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미국이. 품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진짜 궁지로, 그러니까 경정권이랑 똑같은 거야. 궁지로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그전에는 야, 안 그런 척해. 야, 좀 연기라도 했는데, 품 있는 척이라도 해야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품이고 나발이고, 야, 씨, 그런 게 어디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게 같이 언급이 되는 태그가 트럼프인 겁니다. 트럼프는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았고요. 북한하고도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러시아랑 북한이랑 관계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더 러시아, 중국이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밀착되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제재가 맥히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트럼프가 뭐 이런 말을 했네요. 김정은은 영리하고 터프하고 영리하다. 그리고 내가 재선됐으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때 볼튼한테 당했잖아요. 막판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중에 알았어. 아, 이 새끼가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고 결국은 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 정말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었던 걸 파토냈구나를 싱가포르 나중에 회담을 알았어요. 파토낸 게 볼튼이에요. 실제 트럼프도 하노이.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러시아를 들어가는 동안 그 하루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최고 시속이 60km가 안 나오거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궤도가 달라가지고 이걸 또 바꿔 껴야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가는 데마다 행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하루 정도 걸려갖고 모스크바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모스크바까지 간다고? 야, 씨, 어떻게 가냐? 아니야, 하루만 간대. 하루요? 네. 60km로? 대륙 횡단인데? 그러니 못 가요. 모스크바는 저쪽에 있어요. 유럽 쪽이에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 그럼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그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 모스크바에서 만나야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난 모스크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와, 1200km를 60km씩 달려가지고 가면 안 돼. 하루에 1200 하루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갑니다. 24시간 갈 수 있잖아. 못 갑니다. 60km니까 1200km면 24시간에 가겠는데? 그렇잖아. 글쎄요. 1200km밖에 안 된다고요? 응.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그럴래나? 그럴 거예요. 저기 아닙니다. 어찌 됐거나 1200km라니 아닙니다. 이제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1800km. 아 그래? 네. 그러면 한 5박 6일 가야 되겠는데? 저렇게 가야 시베리아 되면? 횡단 열차는 진짜 일주일 내내 타고 가는 거잖아요. 노선이 9,000km 같은데요? 9,288? 그러면 모스크바까지 못 가겠다. 못 가요. 그 가다가 정도면 중간에 저기 미사일 맞아. 그 기차가 그렇게 내구성이 좋을 리가 없어. 네. 굳이 그렇게까지? 네.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도 못 갈 것 같으니까. 어찌 됐건 이제 어디서든 만나겠죠? 그렇겠죠. 네. 저렇게 넓은데 어디서든 못 만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으나. 무슨 소리야. 아무튼 만나게 되면 이 한반도 문제나 무기 거래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다들 이렇게 하고 듣고 있다가 뭐라고요? 지금 다들 다시 정신 모스크바? 돌아오셨어요. 네, 다들 주의 환기가 제대로 됐습니다요. 예.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방송. 근데 얘기에 자꾸 빠져주시면 안 근데 된다고요. 의외로 깜짝 놀라게 5일 후에 네. 모스크바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와, 그까지 간다고. 아. 이건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엄청난 정성을 들여갖고 가는 거네요. 근데 이와 관련된 노선을 전혀 모르는데 러시아 정부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궁금해?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500원. 우리가 알려줄게. 500원. 네. 그러면서 공금하면 5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부총리가 한국이 원하면 김정은 방러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죠? 왜? 아니 이제 알려줄 테니까 그다음에 반대급부를 좀 걸겠죠. 이지숙님께서 작가님 볼수록 귀엽네요. 사위 삼고 싶어요. 딸은 무슨 죄죠? 엄마가 딸한테 이럴 수 있어요?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하지 혹시 마십시오. 어머님 나이가 100세 아니에요? 아 정말 따님이 너무하시네. 연상이면 곤란해. 딸이 엄마 연 큰일 끊어요 났네요. 나랑 이 소리 나오겠네. 예.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혹시- 따님 인생에 대해서. 따님이 안 계신 거 아닌지. 아 고도의 안티네. 네. 아무튼 이 과정 중에 그 러시아가 우리한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던졌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면 네. 러시아하고 관계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게 엄청 큽니다. 지금 뭐 쿠릴 열도를 한국한테 대여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사할린 개발에 한국 기업을 초청한다. 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에 독점권을 준다. 심지어 유럽 그러니까 러시아를 횡단하는 그 유럽행 열차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한국에 준다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권 관련된 사업들을 한국이랑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 한국이랑 안 하면 일본이랑 중국이랑 해야 되는데 이 두 놈들은 실력도 없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믿을 만한 놈들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러시아하고 차후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엄청 컸단 말이야. 그래서 대화를 한 거였거든. 에이. 아무튼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받아갈 다음 적임자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 손잡는 어떤 그 국가와의 일종의 콤비네이션 아니면 연합에다가 그걸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력이 거기 가갖고 우리 자본만 갖고 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주도 업체가 되게 되면 한국이 뭐 중국에서든 북한에서든 여러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시베리아 개발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러시아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자원 팔고 철도 넣고 사용료 받아서 걷어오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기간의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주도 국가를 한국이 세우는 거고 우리의 그렇게 대야. 된다고 하면 철도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크로드를 세울 거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정부 때가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무기 제공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끊어먹게 되면 그 수혜를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계속 뭐 당근도 했다가 채찍도 했다가 하잖아요. 그냥 근데, 러시아 그냥 채찍은 한 놈한테만 휘두르면 돼. 방사능 녹차 채찍 뭐 이런 거 없나? 지금 그거면 다 해결이야 사실. 아니 러시아 너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 한 놈만 패는 거 있잖아. 콕 찍어가지고 타겟팅하는 거. 그거 하라고 왜 그걸 안 하냐고. 근데 아니, 그게 러시아- 한 놈인 줄 알았는데 참 몇 놈이 한 놈만 보내도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 한 놈이 병풍이라서 얘를 보내도 하나도 변할 게 없는 것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러시아의 경고를 그냥 우습게 알아듣고 그냥 비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요? 우리 정부가. 근데 비비겠죠. 그러니까 이 비비는 게 생각이 없으니까 비비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그리고 처맞겠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 나빠지면 제일 좋아할 놈들은 일본이랑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고요. 일본이랑 그렇죠. 미국 좋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맞는 건 우리만 처맞는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아니 나라의 미래와 골수를 쪽쪽 뽑아갖고 재기불능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가진 놈들이 지금 이 윤석열을 앞세워갖고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굳이- 맞을 것 같아요. 굳이 주변국들을 자극해가지고 좋을 게 뭔지 모르겠네 도대체. 주변국들을 괜히 그리고 되게 강대국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극을 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자, 멍충한 것들이 까불다가 처맞는 거야.